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오늘 세미나 리뷰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논문은 총 3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EACL에서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 논문은 NAACL, 2021년도 NAACL에서 발표가 됐고, 아웃스탠딩 롱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했던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PT Understand 2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논문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트랜스포머, 어텐션 이즈 올류 니드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버트나 알버트, 그리고 GPT 1, 2, 3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들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으시다면은 제가 링크 걸어놓은 이 논문들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의 퓨전 러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했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를 갖는 모델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용량의 트레이닝 데이터 코퍼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근데 언수퍼바이즈드 태스크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에 대한 피처를 학습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스퍼바이즈드 태스크에는 보통 랭귀지 모델링 같은 태스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큰을 넣어서 그 다음 토큰을 맞추고 두 번째 토큰을 넣어서 그 다음 토큰을 맞추고 하는 방식으로 이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예측을 해서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다음 텍스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GPT 계열에 많이 쓰였던 태스크입니다. 그다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태스크가 또 있을 겁니다. 주어진 시퀀스 내에서 일부 토큰을 마스크 처리한 다음에 그 마스크된 토큰을 주변 문맥을 이용해서 맞추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건 버트 같은 모델, 버트나 알버트, 로버타 같은 모델에 사용됐던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 자체에 대한 이제 학습을 수행한 모델을 가지고 단일 태스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엘모가 있겠고요. 그 다음 버트, GPT 같은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델들은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이후에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하나의 태스크가 아니라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NLP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델들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오픈 AI 이제 소속 연구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Scaling Laws for Language Model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실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서 실험적으로 이걸 밝혀냅니다. 요약을 하면 이 한 장 장표와 요 문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는 향상됩니다. 우리가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랑 데이터셋의 사이즈랑 연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는 향상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입증을 해냅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데이터셋이 많아지고 연산 많이 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델만 커지게 되면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데이터셋만 커지게 되면 또 이제 언더피팅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량만 무작정 늘리게 되면 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증가시킨다고 반드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 실험할 수 있었던 세팅값 내에서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고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키우고 연산 시간을 늘리되 각각이 바틀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델도 충분히 크고 데이터도 충분히 크고 연산도 충분히 많이 해줬다면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계속해서 향상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나온 논문이 랭귀지 모델사 퓨전 러너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이고요. 2020년도 뉴립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GPT-3입니다. 구조 자체는 기본적인 GPT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원래는 이 각각의 블록 뒤에 있었는데 그걸 앞으로 옮겨온 정도. 구조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요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수가 96개였고요. 임베딩 차원이 12288 차원을 썼습니다. 헤드의 숫자가 96개고 그 다음에 어텐션을 걸기 위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했던 그 차원의 수가 128개입니다.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가 175 빌리언입니다. 1750억 개에 달하는 굉장히 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계산으로 보면은 빌리언이 기가바이트라고 치환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4바이트짜리 텐서를 사용했다고 할 때, 32비트짜리 텐서를 사용했다고 할 때 700기가바이트를 요구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토티 텐서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안에 상당히 많은 인스턴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용량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GPU 메모리가 700GB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아닌 학교나 우리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GPU 메모리를 700GB나 되는 GPU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 GPT-3라는 것은 메모리에 올리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굉장히 큰 용량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큰 용량의 모델을 설계해서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수행을 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문제는 토탈 파라미터가 GPT-3의 토탈 파라미터가 175 빌리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GPT-3를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GPT-3는 파인 튜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뒤에 와서 슬라이드 장표를 구성해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고요. 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모델의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파인 튜닝을 할 필요가 없느냐? 랭귀지 모델은 퓨전 러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로샷, 퓨샷, 원샷, 퓨샷이라는 개념을 GPT-3 논문에서 소개를 했는데 제로샷이라 함은 우리가 태스크만 명시해주고 프롬프트를 하나 줬을 때 여기에 대해 예측을 하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프랑스어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라. 그리고 치즈를 주면은 얘가 프랑스어로 뭐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제로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은 주어진 내추럴 랭귀지 디스크립션, 태스크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될지를 가지고 답을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레디언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다음에 등장할 게 뭔지 맞춰라 라는 것이 제로샷이 될 것이고요. 예제를 하나 주는 것이 원샷이 됩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의 정답을 줍니다. 그 다음 치즈를 주고 정답이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원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만큼 이 이그샘플들을 주는 것이 퓨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로샷이든 원샷이든 퓨샷이든 주게 되면은 랭귀지 모델이 이것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네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라 라고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요. I am a student. 그 다음에 정답을 나는 학생이다 라고 주고요.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라는 예제를 준 다음에 How old are you? 라고 주고 정답이 뭐게? 라고 GPT-3에 물어보면은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GPT-3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퀘스천 앤서링을 가정을 하면은 answer the question이라고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요. 영국의 수도는 어디니? 하고 런던이라고 정답을 주고 누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니? 라고 하면은 GPT-3는 성공적으로 스티브 잡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퓨전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논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는 보여줬으니까 되는 줄은 조금 뭐 의심을 걷어들이고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되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왜 될까요? 이게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GPT는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는 첫 번째 토큰을 주고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그 토큰을 가지고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을 주고 다음 토큰을 예측했으면 그 다음 토큰을 주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학습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텍스트를 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I heard someone saying I'm a student, which means 나는 학생이다 in Korean입니다. 나는 누가 I am a student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코리안에서는 나는 학생이다라고 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제가 GPT에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텍스트들은 보캡 안에 토크나이즈된 이 모든 텍스트들은 보캡 안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텍스트를 주면은 GPT는 다음 토큰인 나는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텍스트를 주면은 GPT는 다음 토큰인 학생이다를 맞춰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의 문맥을 가지고 다음에 나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실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 내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태스크를 이미 학습했다라고 해서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굉장히 많은 코퍼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별도의 파인 튜닝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프리트레인된 태스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컨텍스트 러닝은 GPT-2에서 최초로 제안이 됐고요. 2019년도 랭귀지 모델스나 언슈퍼바이즈드 멀티태스크 러너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가 됐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은 GPT-2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영어에서 불어, 그리고 불어에서 영어의 번역의 데몬스트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는 또 I am not fool 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태스크를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랭귀지 모델에 주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컨텍스트 러닝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이 충분히 이미 우리가 태스크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퓨전 러닝을 수행을 했더니 어떠한 특정한 태스크 내에서는 퓨전 세팅을 가지고 파인 튠드 소타마저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GPT-3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만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ploiting Closed Question for Future Text Classification for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논문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It's Not Just Size That Matters. Small Language Models are also Fusion Learners라는 논문인데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랭귀지 모델사 퓨전 러너스가 GPT-3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도 퓨전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논문이 두 번째 논문이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퓨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퓨샷 러너입니다. 그래서 퓨샷 세팅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을 조금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의 후속 논문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편의 논문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두 편의 논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편의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이름은 Pattern Exploiting Training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PET, PET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로는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PVP 트레이닝 앤 인프런스, 이 PVP가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입니다. 그리고 PET, 펫이 멀티태스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퓨전 러닝을 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버트라는 랭귀지 모델에다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가정을 하죠. Question Answering Task입니다. Where is the capital of UK? 영국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버트에다가 물어보게 되면은 버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트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맞추는 어떠한 태스크도 수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해서 이 태스크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버트에다가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버트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The capital of UK's mask라고 하면은 버트는 주변 문맥과 자기가 학습했던 매우 많은 코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토큰인 런던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이제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는 랭귀지 모델이 잘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변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거를 위해서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라는 것을 만들 텐데, 조금 더 일반화해서 보면은 question answering이라면은 Where is the capital of UK에 대한 문제를 The capital of UK is mask라고 바꿀 것이고요. sentiment classification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은 My phone doesn't work에 대해서 태스크를 My phone does work, so I feel mask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감성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테이션으로는 다음과 같이 쓰고요. 사실은 이 수식만 갖고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같이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태스크 예시로는 제가 RT를 가져왔고요. RT는 Recognizing Textual Entitlement를 줄여놓은 이제 머리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태스크는 두 개의 센텐스를 받고 그 센텐스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가 유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유가가 다시 내렸다는 관련이 아마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두 개는 상반되는 얘기죠. 모순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not entailed 라고 주는 것이 맞을 텐데, 이 문제를 변형할 때 여기 보시는 A라는 것이 Target Classification Task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라는 것이 Input, Task A에 대한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S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는 여기서 Phrase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RT의 태스크는 문장 두 개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X는 인풋은 문장 두 개가 됩니다.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인풋은 각각이 프레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센텐스가 되겠네요. 두 개의 문장이 프레이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즈로 구성된 인풋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L을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은 현재 여기서는 not entaile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토큰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not entailed는 no라고 바꿔줄 거고요. entailed는 yes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 과정을 해주는 게 버벌라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레이블을 보캡에 존재하는 토큰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보캐뷸러리에 존재하는, 제가 지금 색깔을 좀 매칭되지 않게 했는데 요 같은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의 부위가 맞습니다. 보캐뷸러리에 존재하는 토큰으로 레이블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버벌라이저라고 지금부터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바꿔줘야겠죠. 오일 프라이스 라이즈하고 물음표를 찍고 마스크를 줄 겁니다. 그 다음 컴마하고 오일 프라이스 폴백이라고 넣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는 것을 패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패턴은 여전히 프레이즈에 속하게 됩니다. 프레이즈의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언더바 있는 자리 마스크 토큰 자리에 우리가 변환한 토큰을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변환해서 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패턴과 버벌라이저는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맞춰야 될 토큰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패턴과 버벌라이저는 독립적이지 않고 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 프라이스 라이즈라는 텍스트가 있고 오일 프라이즈 죄송합니다. 폴백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착오가 있었네요. 오일 프라이즈 폴백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풋 센텐스를 문제를 변형해주는 방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때 문제를 변형한 것을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물음표 찍고 그 다음에 마스크 넣고 콤마 그 다음에 컴마를 주는 이 닷을 주는 이것이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토큰으로 변형해 주는 것이 버벌라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스크된 토큰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를 맞추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데 요건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한 상태에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등장한 로직 값을 SP라고 부르겠습니다. 노테이션으로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패턴입니다. 패턴이 주어졌을 때 버벌라이저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 M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주어졌을 때 버벌라이저를 맞추는 모델의 결과물이니까 로짓이 되겠죠. 소프트맥스 이전에. 그 다음에 이 SP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게 되면은 이게 확률 값이 되고 이게 앞장에 보여드렸던 그 노테이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 값이 얼마냐라고 맞추는데 이 과정은 예를 들어 여기가 복캡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그러면은 하나는 yes에 대한 토큰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no에 대한 토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로직 중에 우리가 맞추고 싶었던 yes랑 no만 가져와서 소프트맥스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Q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별도의 파인 튜닝을 수행하지 않고도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프리트레이닝을 했던 그 다양한 태스크를 이용해서 이 태스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을 이용해서도, 그러니까 TVP를 이용해서도 추가적인 트레이닝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변형을 할 때 굉장히 수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키텍처 상에서 문제를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했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맞춰서 문제를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합니다. 이 마스크 된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랭귀지 모델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서 충분히 그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토큰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인데 그 로직 값을 복캡 내에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yes나 no라는 토큰에 대해서 로직 값을 뽑은 다음에 얘네만 가지고 와서 소프트맥스를 걸게 되면은 충분히 어느 토큰의 확률값이 더 높은지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확률값이 yes가 높다면은 여기 정답이 yes가 되는 거고요. no가 높다면은 여기 정답이 no가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별도의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조금 한번 수행을 해준다라고 저자들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정한 가중치를 주고요. 요건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알파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캡 전체에서 yes나 no에 대한 토큰만 뽑아와서 로스를 계산한 게 CE 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복캡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한 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로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랭귀지 모델이 기존에 수행했던 태스크 그대로가 되고요. 요거는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 왼쪽에는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냥 바로 인퍼런스를 하는데도 쓸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렇게 억실러리 랭귀지 모델링 로스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해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PVP를 여러 개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풋 텍스트가 되겠고요. 왼쪽에 패턴 1, 오른쪽에 패턴 2를 가지고 패턴 1에서 마스크에 들어갈 게 뭔지 한번 맞춰보고요. 패턴 2에서 마스크에 들어갈 게 뭔지 맞추면은 요거 자체가 새로운 레이블드 데이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의 프로시저가 다음과 같고요. 요 타우라는 것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됩니다. D가 unlabeled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P라는 것이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입니다. 요렇게 쓴 P가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가 되고요. 요게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패턴을 받아서 어떠한 걸 만드는데 요거를 모아놓은 게 파인튠드 모델의 앙상블이 되고요. 그때 로짓을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새로운 로짓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앙상블과 달리 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짓에다가 가중 평균을 내주게 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로짓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가중치는 1을 쓰게 되면 그냥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전에 애큐러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중 평균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지금 앞으로 넘길 수가 없어서 좀 설명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은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unlabeled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모델을 주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예제와 같이.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모델에 넣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Iterative Pattern Exploit Training이라고 해서 IPT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unlabeled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다음에 요 여러 모델에 대해서 로직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패턴 간에는 교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퍼런스한 결과랑 여기서 인퍼런스한 결과랑 인퍼런스한 결과, 인퍼런스한 결과 4개는 다 독립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서로 다른 패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여러 개의 반복 작업을 거쳐서 훈련을 하는 것이 IPT가 되겠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패턴을 주고 모델에 대해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모아서 최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데이터셋에 대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IP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일 토큰이 꼭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블이 -1일 경우에는 그냥 끔찍했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지만은 이 끔찍했다라는 것이 단일 토큰이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복캡에 만약에 이게 단일 토큰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여러 칸을 뚫는 방법 또한 저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수식으로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 예시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마스크를 여러 개를 뚫어 놓고요. 확률 값이 높은 순서대로 마스크를 하나하나씩 채워가지고 여기엔 토큰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PT for Multiple Tas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바꿔서 그 정답인 토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바꿔서 인퍼런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궁금하신 게 패턴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데, 어떠한 태스크에 대해서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매뉴얼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로 제가 태스크를 2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태스크에 대한 패턴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매뉴얼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스크는 word in context라는 태스크고요. 첫 번째
어떠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문장에서 쓰인 용례가 같으냐, 의미가 비슷하냐 아니냐를 맞추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ad라는 게 있을 때 제가 이것도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not similar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강 바닥에 쓰레기가 있다 라고 해서 강 바닥이라고 쓰였고요. bad는. 두 번째는 나는 잠들 때 내 침대 옆에 이제 물 한 잔을 놔둔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용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not similar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를 슬래시를 가지고 따옴표를 써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similar sense of word 물음표 마스크 컴마 마스크 닷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yes나 no를 맞추는 것. not similar면 no라고 할 거고요. similar면 yes라고 맞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패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두 개를 넣고요. 어떠한 부호도 넣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그 다음 does W have the same meaning in both sentence 하고 물어보고 여기에 마스크를 넣고 마찬가지 yes or no 라고 맞추는 방식으로 패턴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도 패턴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를 주고요. 센스하고 1번하고 A 센텐스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번은 지금 의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가로에 B가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뜻에 대한 용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문장 두 번째가. 그 다음 e를 넣게 되면은 다른 의미에 대한 용례가 됩니다. 그래서 yes일 때는 be가 들어가고요. no일 때는 e가 들어갑니다. 이런 태스크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코파라는 태스크고요. 요거는 어떠한 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맞추라고 하고 그 정답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양말에 구멍이 났다 보다는 발에다가 망치를 떨어뜨렸다가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레이블은 C2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요. 그래서 패턴은 C1 or C2 하고 물음표 찍고 이 프레이즈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so 마스크라고 하고 C1인지 C2인지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부호에 따라서도 패턴이 다르게 정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매뉴얼하게 만들어내야 되지만 이렇게 매뉴얼한 패턴을 여러 개 주게 되면은 충분히 잘 레이블 몇 개 없이도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어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장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unsupervised, supervised, unsupervised, 그 다음에 IPT, 그 다음에 supervised랑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 PET가 거의 항상 IPT나 PET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물론 이 경우 많은 경우에서도 트레이닝 데이터셋 사이즈가 1000개라서 이거는 굉장히 파인 튜닝하고 경쟁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트레이닝 이그젠플의 사이즈가 적을 때는 슈퍼바이즈드를 한 것보다 PET나 IPT를 한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유용함을 요거를 가지고 밝혔고요. 이 실험은 로버트 라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셋의 사이즈가 적을 때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나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들이랑 비교를 했어요. UDA나 믹스드 텍스트랑 비교를 했을 때도 역시나 IPT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결과가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요거는 슈퍼글루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고요. 슈퍼글루 벤치마크는 지금 랭귀지 모델을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권장되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그런 태스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태스크들의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32 이그젠플만 가지고 퓨전 러닝을 수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알버트 XX 라지 V2에 대해 수행을 했을 때 GPT-3를 비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PT가요. 지금 GPT-3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파라미터 숫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크기 차이로
GPT-3를 퓨샷 세팅하에서 비트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자들이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의 첫 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은 그림이었고요. 저는 파라미터 숫자는 아래쪽에서는 지수 스케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과 이터레이티브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 이 큰 차이가 나는 GPT-3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을 제안을 했고요. 다양한 페어를 클로즈 퀘스천, 그러니까 구멍 하나 뚫린 퀘스천 페어랑 버벌라이저로 이제 재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에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에 대한 지식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디파이드 PT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멀티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 그 다음에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을 사용했을 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세팅 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GPT-3랑 비슷하거나 훨씬 더 능가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요. 근데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 물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요거를 위해서 언라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하게 만든 패턴이 필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이 디스크리트하게 쓰였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는 컨티뉴어스하죠. 이산적이지 않고 연속적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서브 옵티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GPT Understands 2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다양한 논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에이다 프롬프트라는 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오토 프롬프트 등의 다양한 논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결과만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요 마지막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이해가 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 가볍게만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GPT Understand 2라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제안한 방법의 이름은 P-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좀 오버뷰를 보면은 이전에는 사실은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는 GPT 계열의 모델이 그러니까 단방향의 모델이 양방향의 버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P-튜닝을 사용했더니 GPT가 버트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찾아냈다라고. 그다음 파인 튜닝보다도 P 튜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 있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림이 되겠고요. GPT가 Similar Sized 버트를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태스크에서 P 튜닝을 가지고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이제 많이 널리 인정되는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라고 널리 인정되는 스퍼글루 태스크에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에서 패턴 또는 뭐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는 거를 핸드크래프트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조금만 바뀌어도 성능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히 핸드크래프트로 만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행 논문들에서 제안한 방식들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랭귀지 모델의 로스를 가지고 이거를 리워드로 삼아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로 프롬프트를 생성해내는 방식들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게 요 토큰들은 이산적입니다. 하나하나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자연어에서 토큰은 이산적이라고 하고 임베딩은 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토큰들이 이산적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서브 옵티말일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피튜닝은 구조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선행 논문들을 읽어야 되고 이제 안에 구조도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그냥 컨셉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이 정도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랭귀지 모델의 로스를 받아서 프롬프트 인코더라는 거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이 인코더는 BiLSTM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BiLSTM이라는 게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봤는데 토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산성도 보장하면서 주변 토큰이랑 영향을 받아서 연속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차용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슈도 프롬프트라는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인풋을 넣어서 요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앵커 토큰이라고 해서 그냥 정답을 주고요. 이렇게 슈도 프롬프트를 넣어서 임베딩을 뽑아서 이 임베딩을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라메터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라메터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랭귀지 모델의 요 마스크의 토큰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요 로스를 가지고 이 프롬프트 인코더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요 장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요 그레디언트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그레디언트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인퍼런스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정보를 한번 흘려준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인 그래프도 꺼버릴 수 있죠. 그래서 파라메터가 아니라 메모리를 훨씬 더 절약하는 방식으로 큰 사이즈의 모델을 적은 메모리에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 큰 모델에 대해서 연산 시간을 조금 아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만 해서 요 작은 프롬프트 인코더라는 것을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피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목적은 요 임베딩을 아웃풋으로 내서 로스를 가지고 적절한 임베딩을 만드는 것이니까 연속적인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이 돼서 서브 옵티말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파인 튜닝을 아예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심지어는 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봤을 때는 성능도 좋고 훨씬 더 큰 모델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놀리지 프로빙이라는 태스크를 하는 건데 이제 라마라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태스크일 겁니다.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고요. 요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지식을 잘 맞출 수 있느냐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튜닝은 디스크리트 프롬프트 서치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리지널 MP는 매뉴얼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매뉴얼 프롬프트나 디스크리트하게 프롬프트를 서칭했던 방법보다도 피튜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를 벌린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지금 FT가 파인 튜닝, MP 플러스 FT가 매뉴얼 프롬프트로 어그멘트를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PT가 P 튜닝인데 거의 모든 경우에서 P 튜닝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예외가 되는 게 뭐 요 정도 차이,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P 튜닝이 거의 우수한 성능을 보고 있고요. 좀 인상 깊은 거는 메가트론 ML은 11빌리언이나 파라메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불가능한데 P 튜닝은 정상적으로 요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빨간색은 매뉴얼 프롬프트보다 성능이 얼마나 올랐나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인 튜닝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저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글루 벤치마크에 대해서 베이스 스케일 모델로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110밀리언 버트 베이스나 비슷한 스케일의 GPT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 빨간색이 버트 베이스보다 얼마나 성능이 올랐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인상 깊은 거는 파인 튜닝보다 P 튜닝이 높습니다. 에버리지 스코어에서도 파인 튜닝보다 P 튜닝이 높고 P 튜닝된 버트보다 P 튜닝된 GPT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보다 P 튜닝이 좋다는 것을 보였고요. 버트보다 GPT가 좋다라는 것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리의 통념을 깨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그동안 파인 튜닝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파인 튜닝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가 첫 번째 저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GPT를 가지고 버트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GPT를 가지고 버트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된 버트랑 P 튜닝된 GPT는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라지 스케일 모델 335 밀리언하고 비슷한 스케일의 GPT-2로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된 버트보다 P 튜닝된 버트가 좋고요. 그 다음에 P 튜닝된 버트보다 P 튜닝된 GPT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실험 결과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퓨샷 세팅 하에서 슈퍼글로에서 비교를 한 겁니다. 역시나 GPT-3에 대비해서도 P-튜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GPT-3보다도 P-튜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P-튜닝을 제안을 했고요. 요거는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데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자동적으로 좀 더 좋은 프롬프트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 랭귀지 모델의 어빌리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글로 벤치마크 내에서 P-튜닝은 GPT 스타일의 랭귀지 모델이 버트 스타일의 랭귀지 모델을 비슷한 사이즈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였고요. 이게 우리의 통념상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P-튜닝은 이제 퓨샷 세팅 하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P-튜닝 자체가 퓨샷 세팅 하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